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진행을 맡게 된 김규빈입니다. 자치대단체장이 민선 8기를 시작한 지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자치대단체장들이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그리고 공약은 잘 지키고 있는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전문가인 박병규 구청장이 취임을 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특히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구를 새롭게 바꾸겠다 이렇게 일성을 했기 때문에 광산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해묵은 과제를 많이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광산구민이 직접 물으시고 그리고 박병규 구청장이 답하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고 나서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광산구민이 묻고 박병규 구청장이 답하다. 네,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오늘의 얘기 주인공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구청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와 환호를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많습니다. 많으세요? 네. 그 환호 속에서 오늘 또 네. 정책 현안이라든가 광산구 해묵은 과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100일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제 뭐 훌쩍 지나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죠. 사실은 말이 100일이지 저한테는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한 일주일 아니 뭐 2주일 이 정도뿐이 이제 안 된 것처럼 빨리 가는데요. 그만큼 그 해야 될 일이 좀 많았고 또 우리 이제 시민들하고 이제 소통했던 시간들이 굉장히 이제 재밌어서 네.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간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오에도 지금 광산 구민들이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은 시청하고 계시는 지역민들을 위해서 인사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청장 박병규입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사랑으로 광산구에서 이것저것 하나하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렇게 이제 마련된 이 귀중한 이제 시간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고 또 귀한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박수와 환호. 그 중에 하나가 보니까 찾아가는 경청구청장실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이렇게 좀 느껴지는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많은 그 정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그 필요성들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시민들께서 이 정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이제 생각이 다를 경우에는 그 어떤 정책의 과정이나 목적을 제대로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민들과 보다 더 가까이 가서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고 또 시민들께서 주신 정책 제안들 중심으로 구정을 운영하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빠르고 강한 정책이 될 거라는 이런 믿음에서 시민들 한 분 한 분 뵙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찾아뵙는 건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게릴라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사전에 어떤 장소에서 하겠다라고 이제 공지는 하지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반복했던 이제 동원식의 어떤 그런 그 만남은 지향하고
그야말로 이제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는 이제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또는 평소에 광산구청의 문턱이 좀 높아서 네. 오지 못했던 분들이 오셔서 자연스럽게 자기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나 아니면 마을의 문제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가십니다. 아, 네. 그렇군요. 상생과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광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슬로건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찾아가는 경청하는 자리를 또 마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요 공약도 이번에 확정을 하셨다면서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구정 목표가 상생과 혁신으로 광산을 새롭게 시민을 이롭게인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운 일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자는 의미에서 구정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건 다시 얘기한다라면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하자는 것이 그 의미로서 이제 담겨 있고요. 네. 또 이롭게 하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책이나 사업들을 실현하면서 그것이 추진하는 이제 과정이나 그 결과가 시민에게 어떻게 이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되새기면서 정책을 또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이제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구정 목표화에 구체적인 사업들을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구청장께서는 일자리 전문가로 네.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네. 노동에 대한 전문성도 상당히 강하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특히 광산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광산구 내에서의 일자리 정책도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떠십니까? 사실 저는 일자리 문제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대표되고 있는 양극화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자리가 한국 사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 열쇠이기 때문에 어떤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동안 정부랄지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하고 현재 일자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자리 그 정책이 광주형 일자리라고 하는 이런 정책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런 정책을 지금 광산구에서 다시 새롭게 해보자라는 이런 이제 구상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를 말씀하셨듯이 이제 설계하고 시작을 하시고 네. 또 안정화 지금 시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광산 구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산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체가 잘 들어와서 안정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사실 기업이란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윤을 따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윤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를 그 이제 중심점에 놓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곳에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의 네. 어떤 이제 노동권을 어떻게 또 이제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이제 문제인데요.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기업들이 쉽게 투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부담을 좀 줄여주고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어떻게 좀 보장시켜줄 것인지 또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줄 것인지 이런 게 이제 과제라고 보고요. 따라서 기업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기보다는 지역사회가 또는 중앙정부가 시장임금 외에 사회임금을 통해서 보전을 해준다라면 기업의 투자가 용이해지고 네. 또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의 어떤 근로조건도 훨씬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단지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볼거리들도 많이 있거든요. 관광 명소들도 많이 있고 이것들도 좀 잘 꿰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찾게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걷고 싶은 길 명품길을 좀 만드시겠다고 네네네, 하셨다면서요? 네. 저희가 명칭을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명품 30리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송산 근린공원에서 황룡강 뭐 친수공원이랄지 네. 또는 장록습지랄지 또 끝에 가서는 이제 동곡 두물머리까지 이어지는 이 길이 대략 한 12km입니다. 그래서 이제 30리 길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좋은 어떤 환경들이 지금 묻혀 있습니다. 길이 중간중간 끊겨 있고 또 아무런 시설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뭘 즐길 거리, 그야말로 뭐 쉴 거리,
이런 거리가 지금 하나도 없어서 그런 것들 지금 이제 하나하나 지금 이제 채워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광산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천혜의 자원 말고도 네. 용화 이제 박용철 선생이랄지 기대승 선생이랄지 또는 그 임방울 선생이랄지 또 우리 모두가 이제 잘 알고 있는 80년 이제 5.18의 주역 이제 윤상훈 열사랄지 이런 이제 많은 인물들이 이제 배출하고 오시기 때문에 이런 역사와 문화를 잘 살리는 네. 이런 이제 관광 콘텐츠를 잘 만들면 여기서 이제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와서 정말로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지금 보통 이제 인근을 많이 가는데요. 네. 광산에 오면은 그 스트레스를 다 날리고 네. 좋은 공기도 많이 마셔서 새로운 기운을 이제 얻어서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준비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네. 저는 광산 갔다가 인상적인 곳이 송산유원지였습니다. 네. 예, 그곳에 가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말 예, 숨이 좀 탁 트인다는 그런 느낌도 좀 받았는데 여러 곳을 좀 많이 좀 잘 꿰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도심에서 강을 두 개나 가지고 있는 곳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광산이 거의 유일합니다. 네. 황룡강과 영산강이 있고 또 방금 말씀하신 이제 송산 유원지에서 이어지는 어등산이 지금 있고요. 어등산도 아주 광주를 대표하는 산입니다. 네. 보통 이제 광주 시민들은 무등산만 알고 있는데 무등산에서 바라보는 광주 전경보다도 오히려 어등산에서 바라보는 광주 전경이 훨씬 더 멋집니다. 네. 그래서 어등산에 이제 뭐 둘레길을 만든다랄지 아니면 타워를 만든다랄지 이런 어떤 그 기반 시설들을 조금만 저희가 갖춘다라면 시민들이 아마 굉장히 많이 오실 것 같고 또 광주 광산구가 교통 물류의 이제 중심지이기 때문에 공항에서도 가깝죠. 네. 광주 송정역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외지에서도 이제 오기 좋은 곳이 또 찾고 싶은 곳이 광산이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송정역 얘기하셨는데 송정역이 제가 이용하기에는 아마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수 있는데 주차장이 조금 주차하기가 좀 힘들고 또 활성화가 조금 덜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걱정이 좀 드는데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정말 죄송스러운 얘기인데요. 송정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저에게도 해주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말씀을 해주셔서가 아니라 제가 송정역만 가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어떤 점에서 답답해지냐면 대한민국 광역시 중에 그 광역시를 대표하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표역이 우리 광주 송정역처럼 작고 편의시설도 없는 곳은 딱 광주 송정역 하나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뭐 광장도 지금 이제 없어요. 네. 다 광장 있는데 광장이 없고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송정역에서 막 나와서 왼쪽으로 틀면 네. 제가 81년도 3월 달에 처음 서울을 가게 됐는데요. 네. 그때 이제 가서 한 6년 생활을 했는데 그때 봤던 그 여인숙들이 광주 송정역에 그대로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40년 전에 용산에서 제가 봤던 정확히는 41년 전에 용산에 가서 봤던 그 여인숙들이 광주 송정역에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우리 광주의 정말로 부끄러움입니다. 이것은 광주시나 광산구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국토 어떤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조속히 좀 서둘러서 네. 어떤 이제 그 환경 개선 사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중앙정부에다가 적극적으로 지금 요구하고 있고 네. 또 그걸 바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혜를 모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또 하나는 승강 플랫폼이 너무 좀 개방이 돼 있어서 여름엔 너무 덥고 겨울엔 또 너무 춥고 맞습니다. 비 올 예. 때도 좀 불편하고 예. 네. 저도 뭐 그 열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많이 단축되니까 그런 이제 편리함 때문에 또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열차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한여름에는 내려가지고 그 플랫폼을 지나오면 와 글쎄 온도를 제가 재보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한 50도는 나갈 것 같아요. 숨이 콱콱 막혀요. 이런 거 빨리 개선돼야 됩니다. 네. 그거라도 좀 빨리 좀 개선됐으면 네. 좋겠다는 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민 여러분도 그렇지만 여기 계신 분들도 질문할 게 아주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이름이 광산 구민이 묻고 박병규 구청장이 답하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크를
객석으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먼저 저희가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도 송악동에 거주하고 있는 송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늦게나마 구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광산에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는 처음 되신 것 같은데 청장님께서 숨겨놓았던 좋은 곳이나 또 명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또 광산구청장으로서 자랑거리가 있으면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그 광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사는 거는 이제 올곡동인데요. 다른 구에서도 많이 이제 살아봤어요. 근데 다른 구를 이제 폄훼하는 건 아닌데 광산이 사실 가장 살기 좋은 곳입니다. 공원이 많고요, 학교도 많고 여러 가지 이제 시설들도 좋습니다. 특히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어등산이랄지 용진산 여기도 이제 참 좋은 곳이고요. 또 황룡강과 영산강이 이제 바라보는 이런 이제 천변들도 이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새 주말에 이제 가시면 아마 기분 전환이 이제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좋고요. 사실 더 이제 좀 들어간 얘기를 한다면 광산 인적 자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좀 이제 팔푼이 같은 얘기를 하면은 광주시에 5개 구에 또 시에 그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저희 구 공무원들이 가장 역량이 뛰어납니다. 네, 네. 네. 이러면서 직원들에게도 좀 점수 따시고 여러 가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광산구라는 자랑을 좀 해주셨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뒤쪽에 계시네요. 신창동에서 미모 담당하고 있는 김영림입니다. 미모 담당. 찾아가는 경천구청장실을 취임 당시부터 운영하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모든 구민이 납득한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경천구청장실을 운영하기를 참 잘했구나라고 느꼈을 때는 언제셨을까요? 사실은 우리 주민들을 많이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갈 때마다 만나는데 그 사연이 다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말씀들 하세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서 그분들이 어떤 이제 고민도 말씀을 하시지만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은 해결 방안까지도 또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좋고요.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과 많은 소통이 저희가 모르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더 많이 이제 알게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2년 걸려서 3년 걸려서 알 문제들을 지금 바로 알 수가 있고 또 혹시 왜 행정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 하는 것들도 저희가 듣고 해결할 수 있는 건 바로 해결해 드리고 또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러이러한 법 때문에 제도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이러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제 이런 어떤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은 몇 번 안 했어요. 오늘 뭐 9월 30일자로 통계를 보니까 한 230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간이 2달 반뿐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계속 하면은 몇천 건이 이제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모이다 보면 우리 광산 이제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또 이제 협력하는 이런 이제 공동체 문화가 발전되고 또 저희가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개선해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이제 삶의 질이 또 윤택해질 거란 이런 생각 속에서 아주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짧은 기간에 200여 건이면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은 네, 건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개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조금씩 광산구가 변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제 크게 수반되는 문제랄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에서 해야 될 것, 또 광주시에서 해야 될 것, 또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것, 또 국회가 법을 바꿔서 해야 될 것, 이렇게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다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하고 있고요. 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 방에 들어가면 언제 이제 오시면 알 것 같은데요. 쫙 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완료됐으면 완료됐다,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저희에게 이 제안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뵙든지 전화를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네. 보통 보면 이제 구청장께 주민들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다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네, 예, 네. 과정이라는 거 네. 말씀드리겠고요. 자, 한 분 더 받아볼까요? 또 예. 네, 청장님 반갑습니다. 네, 저는 광주 지적 발달장애인 복지협회 광산구 지부장 백순영이라고 합니다. 청장님 잘 아시겠지만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하고요. 1, 2, 3급의 장애인으로 중증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정도와 상관없이 자립생활을 해야 되는 게 부모와 시설의 목표입니다. 네, 이 자립이란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반인처럼 비장애인처럼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인 돌봄을 전제로 합니다. 물론 국가에서 돌봄 서비스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청장님의 그 새로운 돌봄 서비스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 발달 장애인에 대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소개되고 있고 공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광산구에서 발달 장애인 안녕 영화제를 작년에 이어서 올해 다시 만나 안녕이라는 영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새로운 소통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발달장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 방법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청장님의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발달장애인 영화제가 작년에 1회 그리고 올해 이제 2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영화는 이제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보겠고요. 그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이제 문제는 여러 가지 그 종합적인 어떤 그 대책이나 정책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은 이제 인식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장애인을 비장애인보다 못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견이나 또는 뭐 차별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꽤 많이 있어요. 소외랄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바꿔내야 되고요. 특히 이 장애인 중에서도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장애인이 이제 넓혀서도 똑같은 문제이긴 한데 경제적인 자립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그 경제적 자립을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다 같이 지원을 이제 해줘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이제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 더더욱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도와드려야 되는데 광산구에서는 지금 한 달 조금 더 넘은 것 같은데 하남에 그 스마트팜이란 걸 이제 만들었는데 거기가 이제 그 같이 만든 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제 같이 만든 소인데 여기서 지금 그 우리 이제 발달 장애인과 장애인 부모가 함께 일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발달 장애인도 다 할 수 있는 일들만 이제 남아서 이제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어떤 경쟁력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뭐 채소랄지 이런 걸 이제 재배할 때 100이라는 어떤 이제 시간이 걸린다라면 여기서는 한 45면 재배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빨리 네. 이 재배를 해버리고 그걸 이제 상품으로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꼭 이제 같이 만든 소와 같은 이런 스마트팜이 유일한 이제 대안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많이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인식이나 어떤 현재 어떤 차별이나 발달 장애 문제에 대해 도움이 되는 어떤 정책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영화제일 수도 있고요. 다른 기타 이제 다양한 문화랄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갈지 이런 어떤 정책들을 통해서도 바꿔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의지나 어떤 이제 실천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자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습니다. 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할 네. 곳이 있고 갈 곳이 네. 있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뭐 질문이 상당히 뜨거운데요 지금. 아 그래요? 네. 혹시 한 분 더 받아볼까요? 혹시 네. 뭘 저는 준비하실지. 그 신흥동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일행입니다. 네. 존경하는 박병규 구청장님께서는 취임 일성으로 구민의 권익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구정을 펼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광산구에는 제대로 된 다목적 체육시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2025년까지 말미산을 포함한 송정 근린공원을 조성을 합니다. 말미산 안에는 도시공원 녹지법으로 엄격히 규제가 되어 있어서 그 속에 옛날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광주광역시를 들려가지고 담당 직원한테 문의해본 바 그것을 구입을 하라고 했는데 활용 가치가 없어서 매입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청장님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말미산 안에 있는 구 롤러스케이트장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다목적 체육시설을 잘 만들어가지고 구민에게 환원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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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소유주가 종교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검토를 했는데 사용 가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정을 못했다라기보다는 아무튼 그걸 인수할 의사가 없다라는 이제 방침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아직 검토는 못 해봤는데 정말로 이제 필요한 것인지 또 우리 구로서 그것을 수용할 만한 또 뭐 재원이랄지 이런 제반 준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 후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성들은 다 느끼고는 있지만 체육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필요성들은 느끼고 있지만 장소가 그곳이어야 되는지 또 거기를 우리가 매입해서 다목적 이제 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예산은 또 어느 정도나 수반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뭐 광주시의 뭐 핫 이슈이기도 합니다만은 복합 쇼핑몰입니다. 이게 네. 단순한 쇼핑몰뿐만이 아니라 다목적 체육 시설처럼 복합 쇼핑몰 안에 이제 문화가 들어가고 여가가 들어가는 쉼이 들어가는 그런 곳을 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 중에 어등산이 지목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시세계 프로퍼티에서 어등산에서 그 스타필드 광주를 건립해 보겠다 이런 의사를 이제 밝혔고요. 9월 달에 광주시에 사업 계획서를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아마 네. 조만간에 광주시에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뭐 예전부터 말이 많이 나왔지만 요 앞 이제 대선 때 본격적으로 많이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광산구청장에 취임하고 나서 7월 달에 제가 7월 1일 날 취임했는데 7월 달에 거기 사장을 만났습니다. 서울 가서 이제 만나서 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뭐 충분히 이제 들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그 복합 쇼핑몰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찬반이 나뉘는데요. 광주가 노잼 도시니까 빨리 그런 걸 좀 만들어서 아무튼 우리 광주도 좋은 공간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바라는 시민들이 계시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야 그거 들어서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는 다 죽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시민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어떤 진영의 편에 서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필요성이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나 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우려하고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충분하게 이제 협의를 하고 그걸 이제 관철시켜낸다라면 저는 뭐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든다면 우리 지역민들을 우선 이제 고용한다랄지 또는 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 또는 중소 어떤 기업의 어떤 브랜드가 이제 입점하게 이제 하는 거랄지 또는 소상공인이나 이제 그 전통시장의 상인들에게 어떤 또 인센티브를 이제 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함께 얘기가 된다라면 우리가 그것을 반대하는 것보다는 유치를 하되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사회적 합의로서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산구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는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이전 문제인데 이것도 해먹은 문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이것도 사실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제가 민선 6기 그때 경제부시장을 할 때 추진했던 사업인데 벌써 4년, 5년째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금호타 이전 문제는 제가 노사에게 제안했던 사항입니다. 지금처럼 있어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자꾸 노후 시설을 가지고 경쟁력 없이 계속해서 인원이 이제 줄거나 아니면 그 경쟁력을 계속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활력들을 이전을 통해서 찾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게 노사가 이견을 뭐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고 또 서로 뭐 생각을 이제 합했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너무 지금 지지부진하게 와버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노사가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빨리 지역사회로 가지고 와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적 어떤 그 합의를 이뤄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광주시와 중앙정부랄지 산업은행의 협조를 또 이제 함께 받아서 네. 추진해야 이제 빨리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방법 중에 하나가 터미널 얘기가 나왔는데요. 예, 그 얘기는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인데요. 네. 이전 부지에 터미널을 이제 옮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뭐 그건 아까 광주 송정역 얘기를 할 때도 이제 잠깐 언급을 이제 했었는데요. 뭐 일반적으로 기차역과 버스 터미널이 붙어 있는 게 좋은 것이 지금처럼 떨어져 있는 건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통 물류 중심지를 그곳으로 지금 이제 기차역으로 광주 송정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시민들도 또 금호 고속에서도 금호 지금 이제 고속이 안에 익스프레스라고 네. 그러는데 그곳에서도 뭐 전향적으로 검토 의사가 이제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하철과의 연계도 좀 용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기차역에서 내리면 지하철도 버스터미널까지 연결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택시를 타거나 다시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서 다시 또 1시간을 가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만약에 금호타이 이전 부지로 터미널이 옮겨오게 된다라면 에스컬레이터를 타거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바로 이제 버스를 타고 또 버스에서 내리면 거꾸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타고 기차를 탈 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 환승 지구로서의 어떤 환승 센터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타 지역에서 이제 지인들이 오면 좀 깜짝 놀랍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지하철이 연계가 안 된다고 좀 놀라는데 그것도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지역 현안 가운데 보니까 지역 에너지 센터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광산구 공직자들이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요. 네. 어떤 얘기냐면 우리 광산구가 그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장 앞선 곳이에요. 네. 가장 앞선 곳인데 최근에 논란이 되면서 마치 광산구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그러니까 탄소 2045 이제 탄소 중립 정책에 후퇴하는 듯한 이런 어떤 인식을 좀 심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그러지는 않고요. 정부 정책은 탄소 중립을 2050 그러니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건데 광산구는 이것보다 5년 빠른 2045년에 이제 실현하겠다는 이런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취임하기 전에 작년에 정부의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이제 따낸 거예요. 네. 적극적으로 우선 해보려고. 그러니까 광주시도 추진하지 않았고 나머지 자치구도 다 하지 않았던 것들을 광산구가 의욕적으로 이제 달라들어서 따냈는데 따내서 막상 시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 예산 1억, 광주시 예산 1억인데 광산구에서 매년 부담해야 될 돈은 한 5억씩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자치구에서 1년에 5억씩 그곳에 쓸만한 이런 그 재원이 만들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4월 달에 이제 선거 전인데 4월 달에 민선 7기에서 그걸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런 결정을 이제 하고 5월 달에 이제 포기했다는 이제 공문을 이제 발송하면서 그것에서 다들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생각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추진되다가 이제 중단됐느냐 이러면서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이제 그 문제를 접하고 나서 우리 활동가들과 또 우리 공직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되 지금 당장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없으니 TF를 구성해서 공직자들이 할지 전문가들이 할지 또 활동가들 TF를 구성해서 협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센터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결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 네,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그거. 네. 자, 광주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산 구민이 묻고 박병규 구청장이 답하다 함께하고 계시는데 다시 마이크를 또 객석으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을 것 같아요. 질문하실 분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안녕하세요. 첨단 일동에서 온 백양희입니다. 우리 쓰레기를 수거해주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얼마 전부터 이곳이 좀 시끄러운 것 같아요. 한 번씩 광산구청 근처를 지나면서 노조원들이 집회하는 모습도 보고 TV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심각한 건지 광산구민으로서 궁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네. 노조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처음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는데요. 사실 저도 7월 1일 날 취임하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광산구청 앞에서 하니까 저 아는 이제 지인들이 걱정해서 연락들 하십니다. 광산구청 무슨 문제 있냐라고.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이제 시민들께는 굉장히 제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지만 우리 광산구청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광산구 이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이 공단의 이제 문제입니다. 공단이 이제 노사 간에 지금 이견이 생겨서 지금 여러 가지 뭐 갈등들이 빚고 있는데요.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광산구에서 직접 저희가 무슨 관장에서 경영이나 인사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방공기업법에서 독립된 이제 기관으로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이 1년에 한 24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저희 자치구 예산으로 본다라면 아무튼 가장 많이 들어간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든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시끄러운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요번에 감사를 좀 해봤더니 한 35가지 정도 위법 사항들이 부당하거나 위법한 사항들이 지금 이제 적발이 됐고요. 요번에 중앙정부에서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아주 안 좋게 나왔습니다. 아주 안 좋게 나왔어요. 네. 전국의 시설관리공단이 39개가 있는데 그 39개 중에서 하위 등급이고요. 그리고 시민소통부자는 39입니다. 다시 말해서 꼴등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이렇게 이제 방치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이런 어떤 관점 속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마이크를 객석으로 좀 넘기죠. 다음 쯤 예. 안녕하세요. 명품 하남동에 살고 있는 박종입니다. 수완지구나 저희 하남동 같은 경우에는 과밀 합금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물론 1차적인 책임은 시교육청이 있겠지만은 광산구청이 또 외면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네. 이건 정말로 교육이 우리가 백년지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점에서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100% 행정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잘못하고 있어서 그 피해를 우리 이제 시민들이 특히 이제 학생들이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초등학교 중에서는 1개가 과밀학급이고요. 그 광산구에서 그리고 중학교 중에서는 6개가 과밀학급이고
고등학교로 가면 더 심각합니다. 11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10개가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광산구는 지금 전체적으로 학교 문제가 지금 심각하다. 과밀학급이랄지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새롭게 이제 학교를 신설하거나 또는 타 자치구에 있는 학교가 이전을 하거나 또는 학급을 이제 더 이제 학교 이제 뭐 시설들을 이제 중축해서 더 늘리거나 이제 이런 이제 방향들을 이제 가져가야 될 것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민간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그러니까 TF도 구성하고 지금 민간 협의체도 구성해서 대안을 가지고 또 우리 이제 어떤 주민들의 요구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노력들을 할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시교육청과 지금 저도 이제 협의를 했고 그 교육감님과 몇 차례 지금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이제 공직자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빨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최대한 서둘러서 좋은 결과들을 좀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해결되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명품 하남 되겠네요. 자, 이제 마이크 한 분만 더 받아보도록.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역사와 문화 또 복지가 살아 숨쉬고 있는 어령동에서 살고 있는 홍기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그 아동 복지 시설에서 있는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사회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사실은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자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사회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불안한 마음에 전번에 보도되어졌던 걸 봤어요. 타구에서 한 명 그리고 우리 구에서 아이가 어떤 심리적인 이축감에 의해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한 엄마로서도 가슴이 많이 아팠고요. 그렇다면 이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 정책을 어떻게 우리 강산구가 하고 있는지 중앙정부는 물론 아동복지법에 의거해서만 특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제외되지만 24세까지도 그 시설에 있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어떠한 취업이라든지 대학이라든지 이러한 곳을 가지 않는 아이들은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홀로서기가 안 돼 있는 아이들에게 너 혼자 사회를 살아가거라 했을 때 경제적인 자립 또 심리적인 자립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나 또 우리 행정에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청장님은 또 그러한 그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어떠한 지원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네, 그 참 무거운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이 문제도 제가 굉장히 이제 그 사건을 접하면서 안타까워했고 또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참 이제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바로 우리 이제 담당 이제 공무원들과 이제 회의를 통해서 몇 가지 이제 제가 생각했던 이런 이제 정책들을 이제 말씀드리기도 했고 또 그걸 이제 토대로 해서 몇 가지 것들을 이제 추진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립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세상에 그냥 날 것으로 지금 처음 이제 진출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제 새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래도 뭐 친구도 있었고 뭐 선생님도 있었고 어떤 이러저러 이제 관계들이 있었었는데 세상에 진짜 혼자 딱 나오고 보니까 걱정되는 것도 많고 또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없는 것들도 이제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많은 것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옆에만 있었더라면 정말 애기라도 좀 들어줬더라면 이런 일까지는 없었을 건데 하는 생각을 이제 해보면 더더욱 이제 가슴이 네. 아픕니다. 저는 이제 구청장으로서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정말로 우리 광산구에 사는 이제 시민들이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요. 또 배고파도 누구한테 도움받을 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야 되고요.
또는 아파도 어디 병원조차 갈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거창한 일들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어떤 생명, 한 사람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지켜내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민적 평가는 다를 수 있어요. 너가 구청장이 돼갖고 한 게 뭐가 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건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여러 이제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저희가 몇 가지 추진했던 것은 우선 자립준비 청년들 같은 경우는 마을 활동가들이 사회적 부모가 되거나 사회적 친구가 되는 것들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발달 장애인 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일자리가 필요한다라면 그 일자리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학교를 만약에 이제 다닌다라면 최소한 어떤 기숙사비라도 좀 면제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저희가 지금 이제 뭐 제안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만약에 일을 하게 되면 일자리도 만들어줘야 되지만 최소한 몇 년 동안은 근로소득을 좀 면제해 주는 것도 이제 방법이겠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지금 저희가 함께 강구해서 실제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이제 제안을 지금 해놓은 이제 상태입니다. 네. 정말 그 얘기를 또 여기서 꺼내서 제가 가슴이 참 이제 다시 네. 아파오는데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행정에서 좀 이제 복지 사각대 지대가 없는지 촘촘히 더 살피고 세심한 어떤 이제 행정을 통해서 광산의 어떤 변화 발전들을 다시 이제 꿰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광산 구민이 묻고 박병규 구청장이 답하다를 보고 계십니다. 이제 소통이란 것은 만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주 만나야 되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그런 만남들이 좀 적은 것 같고 이제 청장님 성격이 아마 제가 봤을 땐 좀 내 성격이지 않나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저희도 이제 문을 두드리고 서로 이제 교감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에너지 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과감하고 그다음에 주체적으로 나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산구의 18분 중에 2명이 지금 청년 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최소한의 구청장님께서 저희 이제 초선 의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청년 의원들에게 또 먼저 좀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좀 간담회를 하셨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광산구가 그 광주시의 46% 정도 되는 그게 그 땅이 있고 또 농촌동이 있다 보니까 이 농촌 지역에 좀 더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부족하고 좀 체류형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개발돼서 우리 광산만의 어떤 특화된 그런 시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 방금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만 이제 의원들도 좀 바라는 점이 좀 있습니다. 좀 소통했으면 좋겠고 또 광산구만의 특화된 어떤 시설이라든가 특화된 어떤 특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네, 의원들하고는 뭐 이제 의회 회기가 있을 때도 이제 소통을 하지만 또 일상적으로도 뭐 소통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행사하면 계속 이제 같이 만나기 때문에 이제 네. 많이 만나고 있고요. 의원들하고 소통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또 협력이 없어서는 안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산입니다. 예산 편성권을 이를테면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의원들하고 이제 정책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소통이 잘 안 되면 이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소통을 이제 하고 있고 또 뭐 부족한 게 있다라면 더 열심히 저희가 이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광산구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광산구가 어느 구보다도 다문화에
빨리 대처를 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거든요. 식당만 보더라도 이제 뭐 세계 식당들을 다 볼 수가 있고 할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고려인 마을 집성촌도 이제 광산구에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주민과 이주민이 잘 섞여야 될 텐데 거기에서 오는 어떤 마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사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람 사는 세상에 갈등이 없는 곳이 없고 마찰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건 뭐 당연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그 시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워서 선주민과 이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이제 구에서는 지금 다문화 정책팀이라는 곳이 있어서 네.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정도 가지고는 사이즈가 작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원도 작고 예산도 작고 권한도 작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의회 협력을 이제 얻어서 저희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좀 더 이제 큰 팀이 아니라 이제 과로 네. 이렇게 이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뭐 긴 시간이었는데 질문을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빨리 지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원고 한 번도 안 보시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짧은 기간이긴 했지만 구청장 되고 나서 많은 광산구 파악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사실 행정이란 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네. 시민들이 이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뭐 잘 들여다보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오래전에 이제 그 있었던 이제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제 정약용 이제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정치란 건 그러니까 정치도 행정도 이제 정치니까 바르게 하는 것이고 모두가 이제 고르게 그러니까 공평하게 이제 하는 것이 정치나 이제 행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그 정책들은 대부분 다 이미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네. 또 앞으로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공직자들을 이제 격려하고 또 이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면서 소외되는 어떤 이제 이웃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광산구청장을 지금 이제 한 100일 가까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요. 정말 시민들을 만날 때마다 많은 기운들을 얻고 또 제 이제 책임감들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되새겨 보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광산구가 광주 전체 면적의 한 45% 정도 되고요. 또 우리 산업 기반의 절반 이상이 지금 광산구가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많이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 광산구가 자치 역량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타 자치구도 전부 다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 평균이 한 50에서 5% 이 안에 이제 갇혀져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 70%가 넘었습니다, 지금. 네. 주민자치회가 지금 구성된 게 그러니까 21개 동 중에서 15개 동이 지금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이제 자치 역량이 이제 뛰어나기 때문에 광산구에서 정말 할 일도 많지만 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면은 그러한 일들이 잘 되겠다는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광산의 발전이 곧 이제 광주의 발전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산, 그리고 시민의 자치 역량이 가장 뛰어난 광산, 그런 이제 광산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시민들께서도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해주셨는데 진심을 다해서 말씀해주신 광산구청장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MBC 특별기획 소통 프로젝트 광산구민이 묻고 박병규 구청장이 답하다 함께 하셨습니다. 보셨듯이 광산구청장께서 혁신과 또 상생을 통해서 또 경청의 자세로 광산구를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이 시간을 통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변화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